비트스위트. 어떻게 하면 직장과 사회에서 긍정의 행포를 넘을 수 있을까? 긍정의 행포를 넘을 수 있을까? 수전에게 중요한 문제는 긍정의 행포가 펼쳐지고 있다. 모든 달콤스런 소 안에서 삶을 명확히 바라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슬픔과 갈망 같은 힘든 감정들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이런 감정들이 번번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전이 그의 유명한 테드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감정 억제에 대한 살펴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감정들은 옆으로 밀쳐지거나 외면당하면 더 강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증폭이라고 부른다. 소전은 자신이 행복을 반대하지 않으며 행복해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강조한다. 소전은 이렇게 이야기해준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러면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예요. 고통이 만연한 직장에서 필요한 리더 유형은 소전은 다른 사람들이 슬픔과 갈망을 비롯한 그 외의 힘든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융합시키도록 돕는 일에 전념해왔다. 이런 활동을 펼치는 사람은 소전만이 아니다. 전 국가적인 차원의 성자와 패자 이야기를 했던 분야인 비즈니스 문화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전력을 더해서 움트고 있다. 조직심리학자 피터 브루스트는 연민이 중요한 이유라는 유력 논문에서 고통이 대다수 종교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그 표출이 금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부처의 말처럼 고통이 선택하기에 달려 이때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면 고통을 조직 생활의 중요한 일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이론의 이런 점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라고 썼다. 그의 이런 외침에 자격을 받은 조직심리학자들이 브루스트와 미시간 대학교 조직심리학자 제인 더슨의 주도하에 연민의 표출 장소로서 조직의 새로운 이상을 북돋는 활동에 출애갈 공동체를 설립했다. 바로 컴패션 랩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 미시간 대학교 학자이자 더튼과 함께 직장에서의 연민을 다룬 의미 있는 저서를 공동집필한 모니카 월러인이 운영하고 있다. 컴패션 랩의 활동 중에는 이 단체의 일원인 경영학 교수 제이슨 카노프와 로라 메든이 진행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도 있다. 두 사람은 카노프가 이전에 사회적인 단절에 대해 연구하던 중에서 진행했던 직장인 인터뷰의 필사본을 면밀히 살펴보다 두 가지 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인터뷰 내용이 공황발작, 상처받은 관계에 평가, 절하받는 기분 등의 괴로움과 고통이 도로로 가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괴로움이나 고통 같은 단어를 웬만해서는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슬프면서도 짜증난다고 말했다. 카노프는 진부하고 평범한 고통이 직장에 만연되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경시하는 탓에 필요 이상으로 능력 이상으로 훨씬 더 참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와의 대화에서 카노프는 직장에서의 고통 표출 중에서 더 사회적인 용의를 받는 특정 여성의 고통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괴로운 정도가 극심하고 보편적으로 괴롭게 여겨지는 일로 인한 고통이라면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그 고통을 더 선뜻 인정하고 표출합니다. 직장 내에서 억제되고 상의할 수 없는 고통은 주로 고질적인 고통과 일상적인 고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이 특히 만연되어 있는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적인 상황을 개방하자는 이런 주장은 컴패션 랩만이 아니라 조직 리더십의 세계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어 이제는 직장에 온전한 자아를 데려오기 위해 실패라는 선물 같은 개념이 주류로 떠올랐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연민 어린 리더십의 장점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경영학 학자들이 차츰 멜랑콜리한 리더들만의 남다른 이점을 부각시키는 추세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듯이 리더가 나타내는 감정에 따라서 그 리더의 힘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미네기술대학교의 연구자 탄야 슈바르츠 밀러는 이런 결과의 원인을 풀어보고 싶었다. 슈바르츠 밀러와 그의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화내는 리더와 슬픈 리더 사이의 차이점이
힘의 상대적인 크기보다 행사하는 힘이 유행에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영화는 실제 리더와 부하 직원들이 아닌 배우들로 진행되었지만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를테면 멜랑콜리한 리더에게는 진정성 느껴지는 특별한 유행의 권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조직이 외부의 위협에 직면한 비상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분노 표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증명된 제품의 리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달콤 씁쓸한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우리는 대체로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길들여진다. 하지만 달콤 씁쓸한 기질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약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저의식이 강한 리더들은 종종 자신의 슬픔, 한계, 기질의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감정들을 서로 융합시켜서 더 충만한 자아로 거듭난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 몇 곳의 탄생에 일조한 벤처 캐피탈리스트 팀 창이 좋은 사례이다. 팀은 다정하고 창의적이며 감수성 풍부한 영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달콤 씁쓸한 유행이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언덕에 누워서 구름을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던 아이였다. 배우나 뮤지션이 되고 싶었지만 그 길로 들어서는 일은 그의 집안에서는 불가능했다.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선 초반기에는 자신이 사칭자 같다는 느낌이 들기 일쑤였다. 팀 같은 기질과 팀이 받았던 협력 방식이 합쳐지면 창의성과 열미를 분출하여 협력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신속한 유대 관계를 아주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 탄생된다. 개인적인 권력이 큰 사람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인정과 사랑에 배고픈 리더가 되기도 한다. 갈등을 피하고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려 하면서도 이해받는다고 느끼지 못하 는 그런 사람이 된다. 기업가들이 팀과 일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지능 때문만이 아니다. 뛰어난 공감력과 도움을 주려는 의욕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팀은 자신이 아주 전도 유망한 창업가들만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하거나 팀의 창의성에 반해서 그것들을 목말라 하는 인정을 드러내주는 사람에게도 강하게 끌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팀은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나자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세계를 융합하게 됐다. 그래야 스스로에게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펼칠 시간과 배출구를 마음껏 내줌으로써 더 진정성 있고 더 안목 있게 투자에 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반에는 남들이 한창 때는 부모님이라는 꼽는 분야와 거리를 수준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가는 분야에 투자를 검토하게 되었다. 특히 게임 엔터테인먼트, 음악, 개인 바이오킹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 관심이 끌렸다. 러닝 에즈 리더십이라는 회사의 공동 설립자인 라라 뉴어 역시 자신의 개인사와 힘든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로 융합시켜서 더 풍요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리더이다. 팀이 그랬듯 라라도 스스로를 사리 깊고 공격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마음속 깊이에서 자신이 되고 싶은 리더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창업 몇 년째에 접어들었을 무렵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할 경우가 생기면 시간을 끌며 자료를 더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일쑤였다. 때로는 피드백을 아예 전해주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인지라 라라는 실적이 부진한 직원에게 쌀쌀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몰래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원들로서는 이런 행동이 난데없이 느껴졌다. 공교롭게도 라라의 회사는 이런 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지도하는 곳이다. 말하자면 팀과 개개인들이 저해적인 행동과 고질적인 역기능을 해결하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장계의 경험이 성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 라라의 경우에 오래전부터 자신의 고통스러운 학교 경험이 자신을 더 공감력 있는 리더로 만들었던 점을 의식했다. 피드백을 주는 순간 좋은 점만 말할 때는 호감을 얻고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요. 정말로 그렇게 느껴요. 라라는 다정한 리더가 되려면 직원들에게만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경영지에는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조언이 수두룩하게 실린다. 그럴만도 하지만 그 조언에 대답하는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신경 써주어 그 사람을 위해서 솔직하고 건설적으로 비판해줘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라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점이 있다. 모든 교류가 그렇듯이 감정의 민첩성은 양쪽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누구나 힘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반응을 장악해버릴 소지가 있는 개인사와 정서적인 방아쇠가 있다. 자신의 기질을 인정할수록 그 기질을 잘 다룰 가능성이 개선된다.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마음의 평정에 신경을 써줄 수가 없다. 마음의 평정은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다. 직장에서 슬픈 감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방법이 비교적 평온한 직장에서 먹힐지 몰라도 해양 석유골 착시설 같은 서른스러운 문화에서는 어림없이 아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년간 세일 오일의 멕시코만 골짝 시설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활약한 릭 폭스의 사례를 소개해주고 싶다. 이 골짝 시설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흥미진진한 한 코너에서 얘기된 바 있듯이 자신의 슬픔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마초 문화가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릭과 전화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졸린 듯한 저음의 컨트리 뮤직 가수와 예언자의 목소리를 섞어 놓은 목소리 같았다. 그때 릭은 말 그대로 큰 도약을 위해서 클리어 뉴어라 컨설트의 상담을 의뢰했다. 그런데 이 컨설턴트가 우연히도 라라 뉴어의 어머니자 현재 라라가 공동 리더로 있는 회사의 공동 설립자였다. 릭은 뉴어에게 시초 일정, 이를 원료 생산량과 함께 자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를 말했다. 릭은 뉴어와의 그 상담을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릭의 경우에는 자신이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리더이자 아버지라는 거짓된 자성을 투영하면 할수록 그의 팀과 아들이 스스로를 불신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릭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홀로머리 밑에서 자랐다. 하지만 자신이 자라온 이윽고 슬픔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효과를 나타냈다. 골짝시설의 사내들이 차츰 서로에게 진정한 유대감을 쌓아갔다.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 편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릭에게는 가정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일어나 부자관계가 치유되었다. 릭과 로저는 이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릭이 인비저빌리아에 나와 말했듯이 현재 정신과 의사인 로저는 정말 다행히도 40살이 되었어야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알게 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달콤 씁쓸함은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영을 깨우치는 것과 자신의 깨우침을 대중이나 동료나 상사나 직속 부하 직원에게 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람에 따라서 릭 폭스가 겪은 과정을 질색하기도 한다. 암묵적으로 긍정의 행보를 넘어서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가능할까? 2011년 컴패션 랩에 속한 학자들은 인상적인 조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직은 미시간주 잭슨 지역의 빈곤층 동네에 자리한 지역병원의 진료팀 연구팀이었다. 고민을 공유한 것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아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전 대비들은 이런 연구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많은 기업들이 자세를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안전은 두려움과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관계예요. 또 혁신은 실패와 협력은 갈등과 포용은 자유와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대학 시절을 거쳐 사회생활 초반까지 나는 그 일기를 해진 붉은색 팩백에 넣어 지퍼에 다이얼 자물쇠를 쳐놓았다. 알벤주의. 당신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감이 없다? 불편해요? 흥미로워요? 기분이 무거워요? 어떤 사람이 반대의 주장을 편들한 이유만으로 네가 틀린 거라고 보면 안 돼.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다. 소자는 핸드백처럼 예쁜데 크기가 2배에서 기내용으로 딱 좋은 가방을 잘 들고 하고 그런 가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는 그런 친구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금 당신이 쓴 글을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 같은가?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 같은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가? 죽음과 애도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나?